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사 1강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국체육사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학문에 있어서 개념 정리가 되고 정의가 구성이 돼야지만이 그 학문의 접근이 조금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강에서는 체육사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고대 체육에 대한 어떤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또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서 똑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학문적인 어떤 접근을 해서 어렵게 많은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교재 체크를 하실 때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학습하시면서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신다거나 뭐 밑줄을 치시다가 동그라미를 치실 때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그 키워드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던 게 있죠. 그 약속을 하셨던 부분을 한 강의 끝나고 영상을 들으실 때 그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한번 공부를 다시 하시면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체육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내용이 나오지 않죠.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는데 체육사의 의미와 이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핵심 문제라는 것인데 이 핵심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핵심 문제를 푸시면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번 강에서는 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하겠구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 이론적인 얘기들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를 한두 문제를 또 풀 거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들은 다시 또 문제풀이 때 다시 한 번 더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또 두 번씩은 또 중점적으로 들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 들어가면 자, 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이번 강에서는 체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체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래도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체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 문제풀이 하실 때 제가 조금 학생들한테도 수업 시간에 좀 권장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문제를 끝까지 봐라.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라. 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서 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또 헷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문제로 돌아가면 더 시간만 걸리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문제를 끝까지 바라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체육사에 관한 이야기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문제들이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정의는 바른 것은 연결된 것은 이런 쪽에서 거의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옳지 않은 거래. 틀린 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 틀린 게 무엇일까?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대상. 체육사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대상은 시간과 인간과 공간 등이 고려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론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외우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자, 학문이다. 체육과 스포츠를 체육이라는 부분과 스포츠라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체육사가. 자,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아직 정답 체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체육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육은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서 체육이라는 게 뭐냐? 네, 신체 활동이죠. 신체 활동, 체육.
체육,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이게 바로 체육이라는 거고 신체를 통한 신체 활동들에 대한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게 체육사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연구 내용은 스포츠 문화사 그리고 전통 스포츠사 등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체육과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를 탐구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아직 이론적 내용 안 했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네, 정답은 오케이 4번이죠. 여러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왜일까? 자, 일단 체육사라는 부분은 사료라든가 사관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유물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육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체육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래요. 도덕적 가치 판단. 도덕적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이거든요. 어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거는 역사에서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를 탐구한다가 아니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사의 의미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체육사다. 체육사입니다. 야, 이 체육사는 일단 앞서서 핵심 문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사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가 아닌 객관적이고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체육사에 대한 연구에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의미는 정의라는 거거든요. 의미라는 부분은 체육사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바로 나오네요. 그죠?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핵심 문제 때 다뤘던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으시면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체육과 스포츠를.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은 뭘까요? 연구 대상은 이야기 지금 기억나시나요? 바로 앞에서 다뤘던 문제에서 또 나왔었어요. 자, 시간, 그리고 인간, 그리고 공간.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거죠. 시간, 공간, 인간이다. 연구 대상이. 그리고 신체 활동의 여러 현상을 문화사 또는 교육사 측면으로 고찰한다. 자, 키워드를 잡으실 때 문화사 또는 교육사 측면으로 고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체육사 연구에서의 사관은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체육의 역사를 해석한다.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체육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관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실증적 사료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료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체육의 역사를 해석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연구이다 하면서 실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구 방법 중요하겠죠. 신체 운동, 그리고 신체 수련, 신체 운동, 신체 수련, 신체 교육, 신체 문화라는 유기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사의 정의에 있어서 연구 방법으로 이 내용들이 나오겠죠. 신체 운동, 신체 수련, 그리고 신체 교육, 신체 문화라는 유기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체육사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체육사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체육의 변천 모습을 살펴본다라고 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 자, 이거를 제가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이에요. 학습을 하실 때
큰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서 내려가야지만이 쉽다라는 거죠.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네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가는 게 역사를 공부할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 이 역사에는 체육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도 그렇고 감동적인 부분, 슬픔 일들,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았었던 일들, 희노애락이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시대의 체육관이라든가 그 방법 등에 관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약속으로 꼭 다시 필독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로 넘어가서 훨씬 더 접근하시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의 체육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를 현명하게 통찰하기 위한 학문이다. 즉, 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만약에 체육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체육사를 통해서 향후 우리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체육을 이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체육에 있어서 아니면 체육 활동에 있어서 신체 활동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향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나은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어주기 위한 그런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체육사가 어찌 보면은 체육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학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체육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 한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체육사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중요시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재미지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론을 풀었으면은 나올 법한 문제들을 이 다음 챕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체육사의 의미와 이해가 끝나고 이 문제는 좀 자주 나왔고 중요할 것 같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어보지만 다 영상이 끝나고 문제풀이 때 다시 한번 다뤄지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잘 앞선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체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딱 보실 때 체육사, 체육의 정의에 대한 부분, 체육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럼 볼까요?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랍니다. 자, 그리고 체육 사상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의 연구 내용을 포함한다. 어떠세요? 자, 3번 스포츠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 4번 연구 대상으로는 시간, 인간, 공간이 고려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문제 이후에 이론을 듣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은 정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으셨나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스포츠 행위의 옳고 그름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학문일까요? 여러분들. 네, 윤리죠. 스포츠 윤리가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즉 윤리라는 과목을 혹시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리는 뭐냐라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윤리가 뭔가요? 라는 질문하면 윤리는 도덕, 바른 생활, 뭐 아니면은 뭐 사회사 어떤 공정한 부분, 공정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윤리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윤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그러한 고민, 그게 바로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 체육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는 체육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3번이라고 체크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라도 정말 만약에라도 3번 체크를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하실 거니까 문제 풀이 때 또 다룰 거니까요. 자, 그럼 볼까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1장이 체육사의 의미에 대한 얘기인데 1장 안에서 체육사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관련돼 있어서 두 챕터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구 내용이에요. 체육사를 연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이야기를 했다면 뒤의 내용은 연구 내용은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할까? 자, 한번 보면 여기서도 역시 핵심 문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체육사 연구의 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제가 사료라는 것, 사관이라는 것 객관적이고 실증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 사료는 문헌 사료와 구전 사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적 사료는 물질적 유산인 유물과 유적이 있다. 어떠세요? 자, 기록 사료 중 민요, 전설, 시가, 회고담 등은 문헌 사료이다라고 했어요. 문헌 사료이다라고 했고, 자,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르면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구분된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은 기역, 니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오케이. 자, 3번이죠. 왜 3번이냐? 자, 기록 사료 중에 민요, 전설, 시가, 회고담 등은 문헌 사료가 아니고 구전 사료죠. 문헌 사료가 아니고 구전 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 문헌이 무엇이 있고 구전 사료는 무엇이 있고 뭐 물적 사료가 뭐고 기록 사료가 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쉽게 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체육사의 연구 내용입니다. 체육사에 대한 연구 내용인데 연구 방법은 뭐고 연구 단계는 뭐였으며 연구 영역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거 그러한 부분과 또 사관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자, 연구 방법은 체육사는 사료를 통하여 재구성해야 된대요. 사료를 통해서 재구성해라 라는 부분과 체육사 연구 방법의 중심은 사료의 분류와 평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체 운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연구다. 자, 체육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아주 간단하게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까지 하면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라는 거죠. 신체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 신체 운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연구다라는 거죠. 자, 신체 운동은 자, 연구 방법으로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연구 방법으로 신체 운동, 신체 수련, 신체 교육, 신체 문화 체크해 놓으시고 밑줄 쫙입니다. 이거는. 네,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신체 운동 기억하세요. 신체 운동, 운동 수련, 교육, 문화라는 유기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나쁘진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연구 단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죠. 연구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합니다. 문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다면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류를 하고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설을 구성한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면 풀이와 서술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구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데 이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접근이 쉽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문이 그래요. 학문적인 어떤 개념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를 통해서 연구 영역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스포츠의 기원 또는 발달 과정을 연구하고 스포츠의 종목의 발생 원인 및 조건을 연구한다. 자, 그리고 체육 사상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이거 앞서서 문제도 나왔었죠. 앞서서 나왔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읽어지고 있어서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체육 사상사와 스포츠 문화사, 종목사, 사상사, 문화사, 종목사, 사상사, 문화사, 종목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구 영역이다. 무슨 연구? 체육사에 대한 연구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사관으로 봤을 때 사관은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체육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앞서서 핵심 문제 때 다뤄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이시기가 훨씬 더 쉬우시죠. 그래서 이 시대 에듀의 교재는 핵심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 핵심 문제가 왜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냥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핵심 문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문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핵심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큰 테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론으로 접근하면 모든 내용들이 지금 핵심 문제 때 다뤄졌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구 내용에 관해서까지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영역이라든가 사료라든가 봤고 그리고 연구 영역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연구 사료와 시대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 사료는 크게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나눠지는데 물적은 뭐고 기록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 내용 보지 마시고 물적이라는 것은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같죠. 맞아요.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 뭔가가 보여지는 거고, 자, 기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헌이라든가 책자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문헌 아니면 사문서 출판 등 이런 거라고 보는데 아주 쉽게 이 내용 물적이 뭐냐라는 것과 기록이 뭐냐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물적 자료, 유물, 유적 등의 유산, 각종 트로피, 우승기, 메달, 경기 복장 등 이런 것들이에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를 해서 어떤 성적을 냈고 선배들이 어떤 성적을 냈으며 그 선배들에 대한 어떤 메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존되어 있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승기 메달, 우승기라든가 메달이라든가 경기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체육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은 또 뭐냐? 한번 물적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물건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기록은 문헌과 구술로 나눠집니다. 구전 자료로 나눠지는데 자, 문헌은 뭐고 구전은 뭘까? 구술은 뭘까라는 건데 문헌은 말 그대로 공문서, 문서들, 어떤 책자들 이런 것들인데 공문서, 사문서, 출판물 등이 바로 문헌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술은 과거의 기억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구전되어 온다라 그러죠. 전해져 내려온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기록사료인데 구전사료의 구전자료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실제 앞서서도 핵심 문제 때 나왔었던 게 이게 물적 자료냐 아니면은 구전 자료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역사가들의 임의적 수단이자 도구이다.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기존 구분 방식을 따를 필요 없이 지역과 주제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약간의 독자성이 가미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체육사 연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해와 서술을 돕기 위함이다. 무엇을 돕기 위함이다? 종합적인 이해, 체육사의 구분하는 이유, 연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제가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구분을 지어서 기억을 해 주십사. 왜? 그 아래로 내려가야죠. 그래야지만이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숙지하기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탐구하는 것이다. 즉, 철저한 고증과 또 철저히 탐구한다. 무엇을?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탐구하는 것이다. 자, 체육사만의 시대 구분으로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체육사를 이야기하면 체육학자인데 서울대학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나현성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현성 교수님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체육사에서는. 그래서 이 체육사, 한국 체육사에 관련되어 있는 나현성이라는 이 이름 아마 시험 문제에도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실제 이 나현성 교수님의 어떤 체육사를 구분해 놓는 이 기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현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가보개혁 이전과 가보개혁 이후로 나눠집니다. 가보개혁 이전과 가보개혁 이후로 나눠지는데 가보개혁이라는 것은 조선 고종 31년이죠. 1894년도부터 그때 당시 7월부터 고종 33년 1896년까지가 바로 가보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때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보개혁 이전에는 무예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체육이었다. 무예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체육이었다. 전쟁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즉 무예를 중심으로 한다. 자, 가보개혁 이후에는 교육 입국 조서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체육이다. 가보개혁 이후가 근대체육으로 들어간다라 그래서 중세와 근대를 공부를 하실 때 아무래도 중세와 근대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중세와 근대를 구분을 짓는 그 기준은 가보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육사의 연구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조금 중요시 생각한다,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물적 자료와 기록 자료가 있고 기록 자료에는 문헌과 구술로 나눠진다라는 것과 나현성 교수님의 가보개혁 이전과 이후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바로 체육사의 조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밑줄 쫙 하실 때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추후 학습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잡아 놓으시고 가보개혁 이전과 가보개혁 이후인데 가보개혁 이후는 여러분들이 전통체육이다. 그리고 근대체육이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요 위에 있는 물적 자료, 기록 자료와 나현성 교수님의 가보개혁 이전과 이후는 무엇으로 나눠지냐? 어떤 체육으로 나눠지냐? 그렇다면 중세는 전통체육이고 근대는 근대체육은 여기서 전통과 근대로 나눠지는데 가보개혁 이전에는 전통체육이고 가보개혁 이후에는 근대체육이다. 전통과 근대 밑줄 쫙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지금 문헌사료 중 옳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헌사료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야 체육 관련 사료 중 문헌사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2번 무예도보 통지, 3번 조선체육계, 4번 손기정 회고록. 문헌사료예요. 문헌사료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오케이 1번이죠. 고구려의 무용청 수렵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물적 자료다라는 것입니다. 물적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적 자료와 문헌 사료에 대한 구분을 지으시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무용총 수렵도가 물적 자료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다음 문제인데 제가 강조를 드렸죠. 이론 때. 이론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이야기인데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인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한국체육사 하면 나현성 교수님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현성 교수님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서울대학교 체육학자로서의 어떤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해주신 그런 분이신데요. 나현성 교수님은 한국체육사에 따른 시대 구분이다. 어떨까요? 그러면 가보경장 이전은 무예를 중심으로 하는 뭐다? 가보경장 이후는 교육 입국 조서를 중심으로 하는 뭐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엄청 중요시 생각하면서 갑오경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이전은 오케이, 전통체육이죠. 이전은 전통체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체육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갑오경장 이후에는 오케이, 근대체육이죠. 갑오경장 이후는 근대체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대체육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연성 교수님의 갑오경장 이전과 이후의 체육이 뭐냐? 자, 갑오경장 이전의 체육은 전통체육이다. 그리고 갑오경장 이후는 근대체육이다.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다 맞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중요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체육사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고대, 중세, 근대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음 강 2강부터 사실 고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강에서 고대에 대한 이야기, 체육사에 관련되어 있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지금 1강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체육사에 대한 정의, 체육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약속 잊지 않으셨죠? 1강이 끝나고 나서 바로 2강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오케이, 체육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거 또 공부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다시 읽어보시는데 이 시대에듀의 이 교재 네, 그렇게 많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아주 진짜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부하시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영상이 끝나고 꼭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2강으로 넘어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